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나선가 했으나 여전히 수급 구임 현상 계속되고 있고 장중 매도 사이드 카도 올렸습니다. 글로벌 정세 역시 부담스럽게 흘러가며 시장 전반에 도심이 악화된 상황인데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엔 경제 대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올해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경제 목표를 지시하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 대비 16% 늘어났다며 세계 무역 4강 진입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조기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층에는 일자리, 주거, 자산 등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의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몬바사호와 알바히아호가 오만 영해안의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환미사일 2발의 표적이 됐다며 승조원 중 인도인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공격당했을 때 걸프 지역 국가들은 통상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UAE는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날 미군이 반복된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몇 시간 전 여러 선박을 선동해 불법 항로로 선박을 통과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군의 소가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초대형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 해상안전통제센터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한 채 기뢰가 부설된 항로로 항해를 감행했다며 이들 유조선은 표적이 된 뒤 무력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2분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올해 2분기 전년 동기와 비교해 39.5% 늘어난 2,5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51% 증가한 1,303억 원, 이익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51.9%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실적 성장은 AI 시장 확대에 따른 HBM용 TC 본더 및 MSVP 장비의 수요 급증 영향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한미반도체는 HBM 생산에 필수적인 TC 본더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HBM4 양산에 돌입하자 HBM4 양산용 신규 장비 공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패키징에 사용되며 반도체 생산 필수 공정 장비인 MSVP 장비도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한미반도체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반도체 투심이 여전히 흔들리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에는 주가 하락폭이 상당 부분 만회되면서 현재 시간 1.46% 내린 20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변동성이 증폭되고 하락장이 이어지니 점점 더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예정돼 있는 미국 매크로 지표들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를 진정시켜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맞는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하락을 합니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켜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오늘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수도 많이 내려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많이 빠졌죠. 더 떨어질까 걱정이 되셔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좀 투매가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외국인은 현선물 매수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보시면
이제는 이제 하락의 바닥을 좀 찾는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 오늘도 장중에 많이 빠졌다. 코스피 4%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1%대로 낙폭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어디서 바닥을 잡는지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정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시장이 많이 흔들려서 고민이 많으시고 무섭고 나도 이제 던져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무수수 떨어지고 SK하이닉스가 170만 원대까지 왔네요. 이게 참 믿겨지지 않는데 삼성전자도 뭐 26만 원, 25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3 플러스 1의 원인이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텐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마이크론의 실적도 보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보고 했으니 하이퍼스케일러들,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가는 거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이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노이즈들이 있지만 결국에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을 흔들고 있고 반도체에 균열을 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은 모건 스탠리가 내년과 내후년에 흔히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빅5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내년에는 기존의 증가율보다 더 높은 9% 더 증가할 것이다. 2028년에는 10% 더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2025년에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지금 뭐 보시면 여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스페이스X까지 이렇게 5개의 회사가 있는데 작년에서 올해의 이 캐펙스 투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YOY 대비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83% 증가한 수치의 캐펙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리고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한 상황인데 내년에는 1조 2천억 달러 정도를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드 빅5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망을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한 거죠. JP 모건이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은 58% 더 증가된 캐펙스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가 83%나 증가했으니 이 숫자 절대치가, 그러니까 상향하는 속도가 약간 줄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이제는 속도가 둔화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27년에서 28년으로 넘어갈 때도 절대량은 뭐 1조 4천억 달러로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이거 보시는 것처럼 증가율은 13%대로 확연하게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량 캐펙스 투자의 액수는 늘어나겠지만 이 상승하는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우려를 주고 의구심을 주고 반도체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균열 요인이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균열이 더 강하게 가기 시작한 것은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올해 내년에 좋을 거라는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명하게 명확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흔한 말로 그냥 길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정도로 모든 뉴스나 언론이나 SNS에 다 도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건 이제 호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해서 주가도 계속 오를까에 대한 의구심이 역시 시장에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우상향, 주가가 우상향할 거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또 하나의 균열을 만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AI 회사들이 그러면 돈을 벌어야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것인데 지금의 에이전트 AI로는 사실 여러분들 중에 구독료를 내면서 AI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익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피지컬 AI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로봇이든 실제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뭔가 지지부진하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도 역시 이 반도체 쪽에 균열을 주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하나 더러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파생 상품과 레버리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량이 그냥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시장을 못 가게 만드는 이제 덜미를 잡는 그런 요소가 됐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섣불리 내가 사야지를 못하겠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다 떨어지는데 이걸 사야 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루에 10%가 떨어지는데 살 수 있나? 라고 이제 의구심이 들고 고민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런 3+1의 원인 때문에 반도체의 균열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아니면 해외의 헤지 펀드들은 약간 이제 움직임을 다르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막 내렸잖아요. 막 깨부시면서 내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주에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반도체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 막대가 지난주에 헤지 펀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을 적극적으로 지난주부터 다시 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통계로 잡히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매수세가 일단은 좀 전환됐고 저가 매수 기회로 이제는 판단하는 건가? 헤지 펀드들이 포지션을 다르게 하는 건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런 헤지 펀드들의 반도체 익스포저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검은 선을, 빨간 선을 보시면 우측에 이 헤지 펀드들이 전체 포트에서 반도체 비중을 익스포저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하려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10% 가까이는 이 익스포저를 헤지 펀드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익스포저를 조금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인가? 지난주에 매수가 들어갔고 익스포저가 이제는 약간 하락이 멈췄으니 다시 이제 외국계 헤지 펀드들은 반도체를 매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사인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포함한 빅테크의 주식을 올려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또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해외 쪽에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도 저희가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극심하게 흔들리고 반도체가 떨어지고 믿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이거 레버리지를 잡는 정책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오전에 삼성전자가 5%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회가 될 때는 무조건 현금을 늘려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서 조금 상승이 나오면 수익이 나면 바로 현금화를 하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내려가는 PBR이나 PER 측면으로 봤을 때 저밸류로 갔을 때는 아니면 레버리지 청산이나 뭔가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하고 다시 말아 올리면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와 이제 좀 시장이 괜찮아졌나 보다라고 안심할 때 정도면 그때 다시 현금화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내려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기로 내가 그냥 쭉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 뭐 2년, 3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포트를 늘리고 저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극심한 변동성에서 어떻게든 현금을 세이브하고 내 손실을 줄이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국내 증시에서 하루 만에 15% 넘게 폭락한 데 이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ADR도 9.3% 급락했다. 상장 첫날 13% 넘게 치솟았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공모가 수준까지 밀려났다. 시장은 AI 반도체 열풍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간 급등했던 주가에 대한 부담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메모리 업종 전반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조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7월 말부터 시작되는 미국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 발표로 향한다. AI 투자 확대가 다시 확인된다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면 조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SK하이닉스의 이번 급락은 AI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높은 기대를 시장이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더 가깝다. 이제 진짜 시험되는 빅테크 실적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찾아볼지 오늘도 뭐 여전히 시장은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돈 되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섹터 찾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 뭐 시장이 뭐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도 초반에는 뭐 상승 탄력이 좀 나오는가 싶었는데 우수수 또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업종들도 전부 다 일대에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수익 낼 수 있을 첫 번째 돈 되는 sek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돈 되는 섹터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섹터를 주셨네요. 요즘 뭐 주식창만 보면 신경쇠약 걸리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상황인데 건강기능식품 섹터 주가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아질까요? 네. 우리가 보통 OEM, ODM 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화장품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의류, 패션, OEM, ODM 기업들도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탑티어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강기능식품 OEM, ODM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아서 이 섹터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요.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좀 느끼실 텐데 요즘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제 출근해서 자리에 딱 앉으면은 이게 뭔가를 이렇게 좀 꺼내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짜서 드시는 분들이 뭐 상당히 좀 많죠. 그렇죠. 그게 다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이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군들이 그걸 다 이제 대신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기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건강기능식품 어떤 시장 규모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제 6조 원이 조금 약간 안 되는
규모인데 이게 몇 개의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이게 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국내 건기식 시장에 이제 과거에 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 사기 위해서 약국에 가서 이 약사님들이랑 이제 상의를 해갖고 굉장히 특정 브랜드의 어떤 건강기능식품들을 비싼 가격에 샀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뭐 올리브영 가도 많이 팔고 다이소 가도 많이 팔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통 채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편리함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찾게 되는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시장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건기식을 이끌고 이제 젤리 형태의 건강기능식품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관련돼서 일단 ODM 수요도 긍정적이고 또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 세 종목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뭐 하나씩은 뭐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종목을 어떤 종목들이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OEM, ODM 이렇게 하는 업체들인가요? 네. 일단 노바렉스를 준비를 노바렉스. 했는데요. 노바렉스 이름만 들으시면 무슨 그 바이오테크 같은 기업 같은 느낌이 좀 네네. 나긴 합니다만 건강기능식품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올해 일단 올해만 하더라도 사실 뭐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1등이라는 프리미엄은 사실 어떤 섹터든 간에 다 받기 마련이죠. OEM, ODM 다 1등인데 지금 지난해에 생산량 기준으로 한 3,500억 정도 생산을 했는데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이게 113%라고 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100% 이상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4시간 돌리는 게 100%가 아니고 이제 하루에 몇 시간 돌리는 게 이제 100%인데 거기에서 추가로 일단은 더 돌리는 거죠. 일단 공장 자체가 1분기 기준으로 일단 100% 이상 공장 가동률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럴 때 이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결정을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겠죠. 이제 증설인데 노바렉스 같은 경우 오송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27년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한 작년에 3,500억 정도 생산했다라고 하면 제2공장 완공 시에 한 1조 원 정도까지 이제 어떤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콜마 B&H인데요. 콜마 B&H는 사실 이 건기식 오늘 준비한 기업들 중에 제일 안 올랐습니다. 나머지 두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콜마 B&H는 사실 시장에서 어떤 이슈되는 게 좀 있었죠. 이 남매들끼리 너무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싸우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쳐서 이제 떠나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뭐 오빠의 완승으로 끝났죠. 실제로 윤상현 부회장의 완승으로 끝나는데 이제 윤상현 부회장이 이길 수밖에 사실 없는 게임이었죠. 콜마 B&H의 대주주가 콜마 홀딩스고 콜마 홀딩스의 대주주가 윤상현 부회장이니까 뭐 사실 이게 뭐 게임이 안 된 싸움이죠. 아버지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굉장히 좀 힘을 쓰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 이번에 그 남매 간 경영 분쟁 끝나고 이제 윤상현 부회장이 단독 경영 체제 들어가면서 이 콜마 쪽에 이제 한국 콜마 비롯해서 뭐 HK 이노에 이제 콜마 B&H 오늘 설명드리는 모두 실적이 좋아졌다라고요. 이제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콜마 B&H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앞서서 말씀드린 노바렉스나 아니면은 코스맥스 MBT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지금 경영권이 정상화되면 사실 조금 가장 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콜마 B&H고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최대 ODM이죠. 생산기지 구축도 해서 일단은 북미 쪽에서 어떤 퍼포먼스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콜마 B&H와 노바렉스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으로 두 가지를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코스맥스 MB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대장을 이제 노바렉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 대장은 사실 뭐 실적에서 대장도 있을 수 있지만 주가에서 대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적 대장이 곧 주가 대장이 되지는 않는 게 이게 또 비정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맥스 MBT를 일단 최선호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콜마 B&H, 코스맥스 MBT, 이 화장품 ODM, OE 하는 기업들은 이게 건기식 ODM, OEM도 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좀 비슷하거든요. 만드는 게 이제 생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일단 코스맥스 MBT를 고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 흐름이 여러분들 오늘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차트 보시면은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네, 2분기 일단 실적 매출이 일단은 뭐 32%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은 뭐 240% 이상 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이게 뭐 2분기 실적은 좋아도 발표 당일날 한 번 올라가고 끝나는 이벤트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그 실적이 연결되는지가 중요하죠. 이제 코스맥스 MBT가 만드는 것 중에 뭐 가장 유명한 거 하나 좀 되라고 하면은 뭐 센트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생산 공정이나 어떤 사업 구조 효율화로 수익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있는 공장을 팔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빚을 갚았고 빚을 갚으니까 이자 비용이 좀 감소가 됐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요즘에 뭐 많이 쓰는 말로 뭐 12개월 선행퍼가 얼마냐, 뭐 삼성전자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코스맥스 MBT도 한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조정을 세게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6,2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MBT를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저도 몰랐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네요. 한 3개월치 쳐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 좋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주가는 탄탄한 코스맥스 MBT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했고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어떤 거 주셨을까요? 자, 날씨가 무덥습니다. 뭐 이제는 뭐 비도 오고 장마도 겹치면서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시장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이 테마성 날씨와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이 또 많이 들썩거리더라고요. 자, 무더위 관련주들 지금 뭐 더위가 이미 왔는데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더우니까 더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앵커님 질문에 이제 늦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봐도 이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눈에 띄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몇 개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한번 참고 삼아서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이는구나라고 이제 알아두시라고 한번 준비를 좀 했고요. 네, 지금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고 이제 TV만 틀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무더위 때문에 이게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가 되고 있는데 이거 날씨도 날씨긴 합니다만 또 주식시장 때문에 또 뭐 열도 받는 듯한 느낌도 있고 네. 일단 국내 역대 처음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중대 경보가 이제 얼마 전에 발령이 될 정도로 이제 그 더위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K 주식시장 특징상 이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득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더위와 관련된 테마주들 최근에 막 상한가도 막 가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 이 무더위 관련 폭염 테마주 오늘은 어떤 것들이 또 움직이는지 종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파세코 준비를 좀 파세코,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파세코 종목이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날렸다라고 표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22년도거든요. 22년도에 파세코가 영업이익을 158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은 뭐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영업이익 158억을 내면서 시장에 파세코라는 종목을 이름을 각인을 시킨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창문에다가 에어컨을 다는 맞아요. 것을 사실 아주 예전에는 이제 창문에 다는 에어컨이 많이 있었죠. 사실 몇십 년 전에는. 근데 실외기가 생기고 나서 이제 창문에 에어컨을 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창문형 세로로 생긴 에어컨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걸 이제 처음 내놓으면서 이제 파세코가 영업이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지금은 뭐 LG에서도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파세코의 어떤 독점을 좀 깨졌죠. 파세코는 실질적으로 가장 유명한 뭐 일화 같은 게 좀 있죠. 이제 중동에다가 난로를 굉장히 많이 판 거죠. 그 전에는 일본 기업이 이제 중동 시장의 독점이었었는데 파세코가 이제 중동 사막에다가 난로를 팔았는데 사막에다 난로를 어떻게 팔지? 밤에는 이게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일교차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파세코가 이제 프랑스나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에 지금 무더위 때문에 난리인데 올해 5월 달서부터 프랑스에 이 창녕 에어컨 수출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뉴스를 보면 이제 중국산 에어컨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테마성이고 이 더위라는 게 사실 뭐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정적인 기간 동안만 덥기 때문에 지나가면 주가도 다시 내려오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더위가 계속되면 일단 파세코도 조금 퍼포먼스 있는 흐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과거의 어떤 그 영광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던 기업인데 위닉스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위닉스 같은 경우는 2010년도 한 초중반쯤에 홈쇼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습기를 아마 그때 당시엔 가정에 제습기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0년도 초에는. 근데 제습기를 처음에 런칭을 시키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좀 다시 좀 내려왔죠. 최근에 일단 뭐 늦장마라고 요즘에 표현할 정도로 장마가 좀 많이 늦어졌는데 제습기 판매가 위닉스 기준으로 한 140% 정도 일단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단 뭐 수출도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긴 합니다만 주가가 일단 고점에서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런 파세코, 위닉스 이런 종목군들의 또 장점일 수도 있긴 하죠. 최근에는. 근데 최대 단점이 뭐냐면 이 테마가 한번 지나가면 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테마가 왔을 때만 한 번씩 좀 움직이는 한마디로 좀 어떤 테마주라는 어떤 그 주호 글씨가 써 있는 종목군들인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위닉스 종목 어떤 시가총액도 많이 내려왔고 실적은 조금 더 좀 개선되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닉스와 파세코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 그러면 이 폭염 무더위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파세코, 위닉스 너무 개별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선호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빙그레를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요. 빙그레 최대 이슈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한 후에 그 어떤 그 자본적인 부분에서 시장에서 좀 약간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다 떨궈냈죠. 이제 최근에 아이스크림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좀 팔리고 있는데 혜태 쪽에서 이제 브라보콘 그다음에 빙그레 쪽에서 어떤 메로나 이런 것들이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음료 시장도 마찬가지고 빙가루 시장도 일단 이제 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로 아이스크림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배당 확대랑 이제 자사주 소각도 굉장히 최근에 주주 친화 정책도 전략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메로나가 이제 한 2년, 3년 전에 미국의 코스트코 런칭되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이 있었었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회사에서도 일단은 실적은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빠진 주가를 이용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뭐 너무 많이 빠져서 뭐 매수가는 그냥 현재가,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63,0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뭐 주식시장 때문에 또 열도 받으시겠지만 이 관련된 또 테마주로 조금이라도 쏠쏠하게 저희가 용돈 벌 수 있는 수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엔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 힘을 내주나 싶더니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버블맵 상으로도 현재 전체 업종이 모두 파란불로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나마 상승을 좀 해주면서 11시, 10시, 11시를 기점으로 7,000선을 회복하는 지점까지 좀 왔습니다. 6,900선까지 좀 다다랐는데 이후 하락 전환 후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1.19% 파란불 6,720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9번째 사이드카일 정도로 정말 변동성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 출발해서 계속해서 좀 미끄러져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4%대 하락하면서 764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700억 원대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 기관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현재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좀 무섭게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3조 1,000억 원대 현재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물량을 담아내고 기관 역시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매수세 보이고 있다. 이런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최근 이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율이 큰 만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좀 코스피 지수의 향방까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반도체주 살펴보시면 소부장 종목들과 대형주까지 좀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8%가량 하회할 거다. 시장 전망치를 8% 하회할 거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또 미래에셋증권이 목표치를 12%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HBM 가격 상승폭이 기존의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 낮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는데요. SK하이닉스 그래도 낙폭을 좀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2.55% 파란불로 현재 180만 원까지 그래도 다다랐습니다. 장중에는 170만 닉스까지 내려놓고 말았고요. 또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강세 탄력을 붙어갑니다. 현재 3% 가까이 상승하면서 26만 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부장 종목 안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 이어갑니다. 테크윙이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거의 10% 가까이 상승합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96% 가까이 오른 수치를 내놨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10% 내외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VM은 식각 장비 업체인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코스닥 흐름에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많았는데 오늘 종일 좀 빨간불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5.71% 상승하고 있고 HPSP는 반도체 열처리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현재 2.27% 하락하면서 4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렇게 소부장단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장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시죠.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방금 전 전해진 소식으로는 UAE에서 UAE 국방부가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이 좀 이란의 공격을 당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렸는데요. 국제유가가 10% 이상 급등하고 골드만삭스가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 선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유주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면 해운과 정유가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해상 운임 상승 기대감 받아가면서 해운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견조합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어제 오전장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상한가 돌파했고요. 흥구석유는 9.69%, 거의 9%,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흥하해운도 역시나 4%대 상승하면서
현재 1,8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OE를 현재 파란불입니다. SK이노베이션 2.36% 파란불 10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OE에 대해서는 IM증권이 실적 이 목표에 대해서 정제마진 개선과 유가 상승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17만 원 선까지 올렸습니다. 다만 이 LS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4만 원까지 올리긴 했지만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 상승 여력이 15% 미만으로 남아있다라고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SOE 4.23% 파란불로 13만 3천 원 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시장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시장의 분위기 온도를 또 확인해 볼 텐데 뭐 종목 이야기 위원님이 선택해 주신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많이 궁금하시겠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버티고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는 2.5% 빠지는데 지금 삼성전자 다시 양전했거든요. 어제와 오늘의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는 어제는 원웨이로 그냥 뭐 네, 다 무너졌죠. 끝날 때까지 계속 네.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반등을 보이는 시도 속에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6%까지도 올라가고 다시 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글로벌 1위 업체 아닙니까? 네. 영업이익도 1위를 기록했고 저 전 세계 1위인데. 또 디램, 뭐 낸드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흑자 전환했다라고 그러고 점유율 1위 업체.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국뽕이라고 해도 좋은데 삼성전자 무너지면요 미국 시장도 다 무너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이 이 매도의 쏠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헝클어진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니까 미국 시장 열리면서 마이크론이라든가 IT 쪽들이 같이 무너지고 빠지고. 또 그쪽이 빠지니까 우리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시장이 일어나는. 소부장도 근데 빠지고. 그 이전에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 올라가고 미국 시장 올라가니까 우리 시장 다음 날 아침에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어떠한 매수 사이클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고리가 지금 끊어졌죠. 네, 완전히 반대로 그리고 됐어요. 하나의 단초가 된 것이 이제 어떤 영업이익의 그 정점,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상승률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올해보다는 내년. 그러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도요, 올해 361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YOY 기준으로 726%. 그런데 이 726% 올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속에서도 내년도에도 589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전년 대비했을 때 726%나 급증을 했는데 내년에도 6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뭐 조금 아까 우리 앵커님하고 같이 이제 봤지만은 12개월 포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4.4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어떤 수급이라든가 심리가 망가져 있는 상태지만 본질 가치만 놓고 봤을 때 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밴드를 봤을 때 지금 뭐 5배, 6배 이하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그 저평가의 핵심은 결국은 삼성전자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못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여기서 물론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네네. 외부적인 여러 가지 논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실적 전망이라든가 또 하나의 단초가 됐던 메타도 야 우리 더 투자해.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은 또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이거 이제 정점을 찍었다.
뭐 영업이익률도 이제 뭐 고점 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물론 수급적인 측면에서 ETF와 관련된 얘기들이 오늘 뭐 여러 관계 기관들 또 실무적인 그런 운용사 사람들 모여서 얘기했지만 뭐 뾰족한 해결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몰라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본질적인 가치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게 잘 나온다. 그리고 지난번에 30만 원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는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냈다. 거기에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 네.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자리에서 매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한번 보면서 요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 지난 그 2월 말과 요 상황들 속에서 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 20만 원을 넘어간 이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60일선까지 밀려내려는 16만 5천 원까지 밀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도 되게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 당시 때는 이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고, 근데 지금의 모습을 또 보시면 이 38만 원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마치 쌍봉의 패턴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잖아요. 6월 초에 고점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리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네. 여기 이 구간들 속에서 하방을 잡으려는 모습들이 지금 이 121선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고 오늘 엄청난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의 양봉으로만 마감이 돼준다면 오늘 연출됐던 24만 원에 대한 저점에 대한 신뢰도는 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뭐 26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뭐 공격적인 분들은 뭐 추격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내일 특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25만 원부터 24만 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일부에서는 저도 과감하게 손절가 라인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서는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들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손절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이 가격에 물렸는데 얼마까지 더 빠질 거냐. 뭐 한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는 강력하게 지지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손절가 없이 현재 가격대 분할 매수. 1차적으로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는 직전 고점도 돌파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요 30만 원을 빨리 회복하고 안착해 주느냐. 요 라인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30만 원 넘어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삼성전자. 아까 뭐 PER 밸류도 체크해봤지만 뭐 PER로 따지는 게 이제는 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PBR 기준으로 봐도 1.8배까지 네.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 또 내년 실적까지 전망하면은 지금 PBR이 1.2배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본질 가치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BR 기준으로 봐도 거의 뭐 올해 3월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 거 따지면 또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위원님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진단해봤고요. 자, 두 번째 간단하게 볼까요? 두 번째 종목 어떤 건지 공개합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그룹주도 지금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모비스도 지난 82만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현재 위치 자리에서 이제 하방을 잡는 모습이고요. 여러 이벤트가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날 현대차 CEO 데이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로봇 공장 가동이라든가 28년도 바로 로봇의 근육에 해당되는 관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액추에이터 캐파가 35만 개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주죠. 24일 날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매출 16조 9천억, 6.2%, 영업이익 9천억대 초반 정도를 예상했는데 9,315억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7.1%.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이 이제 1배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자, 그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뭐 젠슨왕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짧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80만 원까지 순식간에 급등했던 모습인데 이제 원위치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자리에서 그리고 급락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해 주면서 이 45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45만 원을 지지라인 그리고 짧게는 52만 원 정도를 이 상승과 하락 또는 지지와 저항의 밴드로 설정해 놓으시고 이 상단이 돌파됐을 때 오히려 거래에 실리는 걸 확인하면서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없으신 분들은 요 정도 가격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하나씩 대응을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